안녕하세요. 역사사료 이해를 통한 기초학습 능력 향상 방안을 담당한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최선아 교수입니다. 강의 계획은 역사사료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문제풀이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 속의 한국사는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모비우스 학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비우스는 동아시아 지역에는 주먹도끼가 없으며 그 대신 집게가 중심을 이루는 구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양날식의 구석기가 나오는 아프리카나 유럽에 비해 아시아는 석기 제작 기술이 떨어져서 외날식 양식의 구석기만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1978년 한국의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비우스의 이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구석기 유적지 한국사와 세계사 연결고리 한번 살펴볼게요.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주먹도끼인데요. 연천 전곡리 유적지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확인된 것입니다. 연천 전곡리의 주먹도끼는 세계의 전기 구석기 문화가 유럽, 아프리카의 아슐리안 문화 전통과 동아시아 지역의 집게 문화 전통으로 나뉘어진다. 즉 아슐리안형 이 바로 주먹도끼가 훨씬 더 머리 지능이 우수한 구석기 전기대 문화이고 그거보다 좀 못한 것이 동아시아 지역의 집게 문화 전통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존의 모비우스 학설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경기도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가 기존 학설을 무너뜨리는데 큰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문제로 역사 알아보기 위해서 보시면 첫째 날에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갑니다.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즉 역사 교과서나 일반 사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습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료 속 역사초키 한번 살펴볼게요. 카의 역사가는 역사가와 역사상의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존재로 열매를 갖지 못한다.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이다. 이리하여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나의 최초의 대답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 끊임없는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하는 것이 카의 바로 역사관으로서 주관적 역사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로 역사 알아보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그 당시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과정이 듣건대 새 도끼 자료를 다루듯 헌 도끼 자료를 표준문으로 삼고 법례는 사마천의 사기를 본받았고 본기라 하지 않고 세가라 한 것은 명분의 중요함을 보이려 한 것인데 특히 고려말 조선 초에는 당시 공민왕의 아들인 우왕이 공민왕의 친자가 아니라 신돈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어떤 바로 그 말이 유행했었거든요. 따라서 그 신돈의 아들인 우왕은 신우라고 바로 불렀고요. 또 우왕의 아들인 창왕은 신창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고려말 조선초, 여말 선초에는 우왕과 창왕에 대한 이러한 여러 괴소문이 고려를 바로 그만하게 하고 조선을 새롭게 창건하게 한 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역사가가 이렇게 신우, 신창을 세가에 넣지 않고 열전으로 내려놓은 것은 이 열전에는 국가를 흥하게 한 자 혹은 국가를 망하게 한 자에 대한 것도 열전에 나와 있거든요. 열전으로 내려놓은 것은 왕이 찬탈한 죄를 엄히 밝히려 한 까닭입니다 라고 해서 새로운 역사관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그 역사의 학습 그 역사 학습의 목적은
교훈을 얻는 데 있다라고 하는 주관적 역사를 강조하는 3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료 속 역사 찾기 한번 살펴볼게요. 단군 신화와 고조선 사회라고 해서 환웅은 바람을 주관하는 어른인 풍배, 비를 주관하는 어른인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어른인 운사들에게 농사와 생명, 질병, 형벌과 선악을 맡게 하고 인간살이에 관한 360여 가지 일을 다스리게 해서 정치와 교화를 베풀었다라고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고조선 사회와 팔조법을 살펴보며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 백성이 되어도 풍속에 역시 그들은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여 결혼을 하고자 해도 짝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해서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사는 일이 없었다. 여자들은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서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한서지리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연맹왕국과 왕건을 살펴보면요. 나라에는 군왕이 있다.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나누어 맡아보는데 큰 곳은 수천 가이며 작은 곳은 수백 가였다. 옛 부여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이 연결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바꿔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 연맹왕국 시기 왕권이 약했던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만의 재정 분리 사회를 살펴보면요. 구급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서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기 벼룹이 있으니 그것을 소도라고 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도망하여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 당시 이 마한, 진한, 변한, 사만이 재정 분리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문제로 역사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그래서 책화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책화를 바로 그 행사를 썼었던 동해라든가 혹은 옥저 같은 군장 사회는 1번이 맞죠. 혼인할 때 부족 바깥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족외혼을 엄격하게 지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고대 국가의 왕권은 어떠하였을까를 초기 고구려의 왕권을 살펴보면요. 나라에는 왕이 있고 벼슬로는 상가대로 고추가 사자, 조위, 선인 등이 있다. 모든 군장들은 사자, 조위, 선인을 두었는데 명단을 반드시 왕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들은 회합할 때 순서상 왕 밑에 있는 사자, 조위, 선인과 같은 줄에 앉지 못한다라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 건국 신화를 살펴보면 졸본천으로 가서 그곳 땅이 기름지고 아름답고 산천이 험하여 마침내 이곳에 도읍하기로 하였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고씨를 그의 성씨로 삼았다라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며 크게 보이니 그 이름을 동맹이라 한다. 그 나라 동쪽에 큰 동굴이 있는데 10월에 제사 지낸다라고 해서 극동대열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큰 제천 행사를 하는 유물유적 장소가 후한서에 바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 사회의 전기를 살펴보면요. 호동이 왕에게 권하여 낭랑을 습격하였다. 최리는 북과 나팔이 울지 않아 대비를 하지 않았고 우리 병사들이 고구려 병사들이 소리 없이 성 밑까지 이르게 된 뒤에야 북과 나팔이 모두 부러진 것을 알았다. 그는 마침내 자기 딸을 죽이고 나와서 항복하였다라고 해서 호동 왕자와 낭랑공주와 관련된 고구려 사회가 영역을 크게 넓혀 나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고구려인의 세계관은 어떠했을까를 살펴보면요. 광개토 대왕과 고구려의 전성기라고 해서 왕의 은택은 하늘에 미쳤고 위엄은 사해에 떨쳤다라고 해서 지도는 고구려 최고 전성기입니다. 즉 위로 뻗어가는 것은 주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또 아래로 뻗어가는 것은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어서 영토 정복 전쟁을 추진해 있었던 장수왕 때의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들은 풍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라고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다음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 그래서 영락 9년이라 그래서 영락은 광개토 대왕의 연호거든요. 그래서 이 영락 10년에 경자년에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라고 해서 신라와 고구려하고의 국제적인 외교관계, 원조관계를 또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역사사료 이해를 통한 기초학습 능력 향상 방안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